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구글의 최신 AI 기술입니다. 특히 그 여러 아이디어를 막 동시에 굴려서 최적의 답을 찾아낸다는 딥싱크. 네, 딥싱크. 이거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해요. 요즘 뉴스 보니까 AI 추론 방식에 꽤 큰 변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기술이 대체 뭐고 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깊이 얘기 나눠보죠. 당신이 AI 최신 동향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글이 그 제미나이 2.5 프로 모델에 이걸 적용했는데요. 이 딥싱크라는 게 AI가 생각하는 방식을 좀 근본적으로 바꿔보려는 시도예요.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요? 그렇죠. 단순히 한 가지 길로만 답을 찾는 게 아니고 여러 가능성을 이제 동시에 병렬적으로 탐색하고 이걸 합치는 방식인 거죠. 동시에 여러 가능성을요? 네, 이걸 뭐라고 할까?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AI 추론 능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도 있다, 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여러 생각을 동시에 굴린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가요? 약간 머릿속에서 여러 명의 내가 막 토론하는 느낌인가요? 그거 아주 좋은 비유인데요. 네, 질문을 딱 받으면 시스템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작은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생각하는 주체들이죠. 얘네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해답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각자요? 네, 마치 전문가 여러 명이 한 문제 가지고 동시에 브레인스토밍하면서 자기 아이디어 내고 그걸 또 조합해서 제일 좋은 결론을 내는 과정,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흥미롭네요. 근데 이 방식은 당연히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컴퓨팅 파워를 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동시에 여러 개를 돌리니까. 맞아요. 하지만 그 대가로 훨씬 더 깊이 있고 어쩌면 좀 더 창의적인 예상치 못한 답변을 얻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구글에서도 이 과정을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새로운 강화학습 기법까지 개발했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컴퓨팅 파워를 그렇게 많이 쓴다고 하시니까 그만큼 성능 향상이 확실해야 할 텐데요. 실제 결과는 좀 어떤가요? 벤치마크 숫자 보니까 꽤 인상적이던데요. 네, 성능 향상을 아주 뚜렷합니다. 특히 그 HLE라고 Humanities Last Exam, 이게 뭐냐면 수학, 인문학, 과학 이런 정말 까다로운 분야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테스트거든요. 네네. 여기서 경쟁 모델들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어요. 34.8%면 뭐 xAI의 그록4가 25.4%, 오픈AI의 o3가 20.3%니까 꽤 차이가 나죠. 와, 차이가 크네요. 그리고 또 그 경쟁 프로그래밍 코딩 능력 평가하는 라이브 코드 벤치 백6에서도 87.6%로 경쟁 모델들을 크게 앞섰고요. 그록4 79%, o3 72%. 코딩 능력도요? 네, 이 수치들이 중요한 건 그냥 시험 점수가 높다, 이게 아니고요. 딥싱크가 진짜 복잡한 추론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성, 아니면 단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문제 해결, 이런 고차원적인 작업에서 강점을 보인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 푸는 걸 넘어서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기후 모델링 같이 아주 복잡한 실제 문제 해결에 AI가 더 깊이 기여할 가능성,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IMO에서 금메달 딴 AI 모델 있잖아요. 네, 뉴스 봤어요. 그 모델도 사실 이 딥싱크의 변형된 버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이야, 성능은 정말 확실히 인상적인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많은 컴퓨팅 파워, 이게 좀 걸리네요. 그러면 이거 아무나 쉽게 써볼 수 있는 기술인가요? 현재로서는 접근성이 꽤 제한적입니다. 그래요? 네, 월 250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30만 원이 훌쩍 넘죠. 이 구글 울트라 구독자에게 먼저 제공되기 시작했어요. 250달러요? 꽤 비싸네요. 그렇죠. 이게 말씀하신 대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운영 비용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으로 보여요. 사실 다른 고성능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들도 예를 들어 xAI의 그록4 헤비 같은 것들도 비슷한 이유로 고급 구독자에게만 열려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다른 곳도 비슷하군요. 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지점은 이런 최첨단 AI 기술을 쓰는데 상당한 비용 장벽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물론 구글이 API를 통해서 개발자나 기업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질 여지는 있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구글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가 보군요.
다른 회사들도 좀 비슷한 움직임이 있나요? 맞습니다. 이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여러 주요 AI 연구소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이 멀티 에이전트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오, 정말요? 네, 아까 잠깐 언급했던 xAI의 구록포 헤비도 그렇고 오픈 AI가 그 IMO 우승에 사용했다는 미공개 모델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또 엔트로픽의 리서치 에이전트 같은 것들 이게 다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이게 거의 대세가 되어가는 분위기인가요? 그렇죠. 이건 AI 업계가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이제 단일 모델의 능력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 AI가 협력하고 뭐랄까 토론하는 방식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AI의 발전 방향이 또 이렇게 흘러가는 거네요. 그리고 딥싱크 이야기 말고도 그 제미나이 관련해서 다른 소식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딥싱크 발표할 즈음 해서 몇 가지 업데이트가 더 있었죠. 우선 좀 더 대중적인 모델인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 모델의 성능 개선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플래시 모델이요? 네, 코딩 능력이나 이미지 이해하는 멀티모달 능력, 그리고 추론 능력이 더 좋아지고 효율도 높아졌다. 뭐 이렇게 발표했고요. 또 하나는 이미지를 아주 빠르게 만들어내는 제미나이 디퓨전이라는 모델도 새로 나왔어요. 이미지 생성 모델도요. 네, 그러니까 구글이 최상위 모델인 딥싱크뿐만 아니라 전체 AI 라인업에 걸쳐서 굉장히 빠르게 혁신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 구글의 AI 기술 발전 속도가 엄청나네요. 오늘 딥싱크를 통해서 AI 추론의 어떤 세운 방향성을 좀 엿본 것 같습니다. 여러 AI가 합력하는 멀티 에이전트 방식. 이게 확실히 더 강력한 성능을 내는 건 분명한데 동시에 또 그만큼 높은 비용과 접근성 문제라는 현실적인 과제도 안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딥싱크 같은 이런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은요, 단순히 정보를 검색하고 요약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정말 복잡하고 또 창의성이 요구되는 문제 해결에 AI가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아주 중요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진전이군요. 앞으로 이 기술이 또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연구나 일상에 스며들게 될지 이걸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AI 능력의 기준 자체가 어쩌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흐름이니까요. 네, AI 능력의 기준이 바뀐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